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출발 딜세트 먼저 머니네버슬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그리고 주말 사이 있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볼 텐데요. 목요일장의 시장을 보면서 사실 금요일 우리가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나 싶게 3대 지수 그리고 4대 지수까지 모두 올라갔고요.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랐고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또 어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볼까요? 먼저 S&P 500 지수는 0.5% 상승한 5,615포인트 선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5,600선을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8,398선에서 0.6%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0.62% 오르면서 딱 4만 선에 걸쳐지면서 40.90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슈들이 참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주식시장 안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이제는 물가가 좀 잡혀가나 싶었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2% 올라가면서 예상치인 0.1%를 웃돌았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2.6%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3%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 근원 PPI도 3%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5%였기 때문에 이를 앞서는 그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9월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금리 인하 좀 모호해졌다라는 분석 또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는데요. 어제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도 칭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모두 다 미국에서 채굴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6만 달러가 재돌파가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1.3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7,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던 뉴욕 증시가 하반기 들어와서부터는 바뀌었죠. 앞서 말씀 주셨듯이 러셀 2000 지수 자체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소형주로 매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가치주의 대표주자라고 보여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뚝심도 한 몫을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데 애플이 6월 이후에 그 WWDC 이후에 35%가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플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그 평가액이 크게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애플 말고도 비아디 그리고 아마존, 스노우플레이크 등 AI 관련 주식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주로서의 좀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수혜주 가운데서 이제 보험주도 심심치 않게도 포함이 되곤 하는데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보험 쪽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 상황 한번 쭉 볼까요? M7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함을 면치 못하면서 2.7%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25% 소폭 하락, 그리고 애플의 주가 1.3% 올랐습니다. 반면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0.2%씩 조정을 보였고요. 테슬라 대단합니다. 3% 가까운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는 여러 IB 쪽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한 IB에서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이나 혹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내도 그래도 목표 주가는 향후에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200 가까이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200달러는 넘어서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4%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또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이 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 등의 종목들이 2%에서 3% 사이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브로드컴과 AMD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퀄컴의 주가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CRM이나 서비스나우 등의 종목들 모두 올랐고요. 반면 지난주였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를 8월이 아니고 10월로 연기하겠다라는 소식에 우버의 주가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인 바 있었는데요. 1.5%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특히 웰스파고의 주가가 6%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에 있어서 축소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의 종목들은 올랐는데요. 이번 주 또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실적 발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여전히 좋습니다. 일라일리가 1% 넘게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 암젠의 주가도 1% 올랐지만 머크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혼조를 보였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의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도 일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테슬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테슬라.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8%의 급락으로 목요일장 마감이 됐었고요. 그렇죠. 금요일에 다시금 3%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슈가 하나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네. 테슬라 쪽으로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탑재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미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최대 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규정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에서 조립이 되고 그리고 중국산 광물과 부품을 쓰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 3 기본형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이 탑재가 되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조립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한편 테슬라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는데요. UBS 측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매도로 강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JP모건 체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 나서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요. 미국은행 역사상 최대 분기 이익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투자은행 수수료에 더해서 주식거래 수익도 21%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성장하는 대로 견인을 해 나갔는데 그런데 주가는 꼬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의 핵심 수입원이죠. 순이자 마진이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아가는 모양새였었는데요. 하락하면서 204달러에서 JP모건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웰스파고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낙폭이 6%대로 은행주 실적 발표한 그 종목들 가운데에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가 됐고요. 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119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21억 달러를 밑돌면서 전년 대비해서 9%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은행들이 비정상적으로 누렸었던 그 호황기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AT&T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통신사죠. AT&T가 또 한 번의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거의 모든 고객의 통화와 메시지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던 제3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고 약 1억 1천만 명이 고객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고객 정보가
정도가 유출이 된 바가 있어서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인데요. 그래도 주가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18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4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돌아오기 싫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또 네,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한테 가까이 오셨는데 조금만 뒤로 네.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황제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인데 황제는 누굴 얘기하는 거고 어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까요? 네, 미국 증권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날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리켰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6월 P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수준이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 올라서 예상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에 월스트리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의 발언이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인플레이션 요인이 남아있다. 또 대규모 재정 적자, 인프라 수요, 무역구조 재조정과 세계 재군사화 등이 이 같은 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소매 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9월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다이먼 CEO의 일침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처럼 아직 긴장을 풀 시기는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건 분명하지만 당분간 조금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조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제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었던 물가지표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종목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초대형 M&A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기업이죠. 보안 회사인 위즈의 인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3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M&A인 셈인데요. 위즈라는 회사는 2020년에 설립된 크라우드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 기업 위즈를 인수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즈는 2020년 설립된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인데요. 설립 후 불과 4년 남짓 만에 지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 포춘 100대 기업이 40%를 고객사로 둘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들은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반독점 규제 당국의 이목을 끌고도 남을 수준의 메가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머니네버슬립에서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룰루레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친환경인 척하지 마라는 게 바로 헤드라인인데요. 룰루레몬의 그린워싱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플래닛이라는 마케팅 캠페인에 관련한 그 집단 소송이 불거졌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120만 톤으로 최근에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룰루레몬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룰루레몬의 비플래닛 마케팅 캠페인이 지속 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속인다는 이런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원고 측은 룰루레몬의 제품이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비플래닛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2020년 발표된 룰루레몬의 환경 정책으로 2025년까지 제품의 75%의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또 물 사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룰루레몬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업의 공급망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0만 톤으로 늘어서 2020년보다 거의 2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룰루레몬이 사실 최근에는 실적도 그렇고 뭔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가에 얼마나 또 타격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한입 뉴스는 바로 오픈 AI 관련한 소식인데요. 직원들을 탄압하는 오픈AI라뇨. 오픈AI 직원들이 미국 SEC에 내부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보상 권리 요구 협약에 서명을 강요했다라는 건데요. 내부 고발자 보호 연방법과 규정 위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오픈 AI의 내부 고발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오픈 AI의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오픈 AI가 직원들에게 내부 고발자 보상을 포기하게끔 강제했다, 이런 주장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금전적 보상, 또 회사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증권법 위반에 대한 중요 내부 정보를 제보하도록 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런 연방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내부 고발자들의 주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한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1년에 이제 그동안에 쏘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발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죠. 연간 25번 쏠게요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스페이스X 측에서는 스타쉽 발사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연간 최대 5번의 발사가 허가가 된 상태인데 슈퍼 헤비 부스터 착륙 등의 최대 25번으로 발사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스페이스X가 연방항공청에 스타쉽 발사 횟수를 연간 25차례까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연간 최대 5회의 스타쉽 로켓 시스템 궤도 발사를 허가받은 상태로 이외에도 스타쉽의 착륙은 10회, 또 슈퍼 헤비 부스터의 착륙은 5회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스타쉽 및 슈퍼 헤비 부스터의 착륙에 대해서도 그 횟수를 25회로 늘리려고 시도하는 등 우주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입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종목 뉴스 오늘은 2가지 소식. 첫 번째로는 아마존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 AI 쇼핑 도우미를 전격 도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마존은 올해 초 새로운 대화형 AI 기반 쇼핑 도우미인 루퍼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친 루퍼스가 모두에게로 제공 범위를 넓히면서 이제 모든 미국 고객이 아마존 쇼핑 앱에서 루퍼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루퍼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 루퍼스는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 도우미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쇼핑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과 또 아마존 쇼핑 앱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음으로써 고객이 시간을 절약하고 또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루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도입된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퍼진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루퍼스의 자세한 뭔가 요 서비스 내용 말고 어떠한 또 다른 기능이 혹시 있나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루퍼스에게 구체적인 제품 관련 질문을 하면 루퍼스는 제품 목록 세부 정보와 또 고객 리뷰, 또 커뮤니티 Q&A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들은 이 커피 메이커는 청소와 관리하기가 좀 쉬운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루퍼스가 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루퍼스는 이 제품 추천, 또 옵션 비교, 최신 제품 업데이트 등과 같은 정보를 아주 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쇼핑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기구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수플레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루퍼스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에게 있어서는 이 루퍼스가 매우 중요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커머스 1위인 아마존이 이 다른 경쟁자들과 조금 차별점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입지를 지켜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생성형 AI 루퍼스를 통한 고객 경험 향상은 또 중국 쇼핑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이러한 시점에 강력한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구매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튜브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관련한 내용들을 쫙 축약해서 이렇게 답변처럼 마련해 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쇼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최근 주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아마존의 주가는 0.29% 하락하면서 194.49달러로 장을 마감했지만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마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투자은행 UBS에서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죠. 네, 맞습니다. 이 투자은행 UBS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97달러로 10일 종가인 248.23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0% 하락할 수 있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UBS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보상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를 봤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산업과 시장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AI에 대한 시장의 열정이 줄어들면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높은 배수가 적용이 되고 있죠. 때문에 이런 배수 하락은 주가 급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매도 의견을 낸 UBS 목표 주가는 197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목표 주가를 이 가격으로 제시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UBS는 테슬라의 사업을 쪼개서 각각의 주당 가치를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57달러, 에너지 사업은 18달러,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은 1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종합하면 현재 주가의 식별 가능한 가치는 93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미래 옵션 가치가 현재 주가의 61%를 차지한다는 의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별할 수 없는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런 성장 기회가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실현되거나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UBS 외에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면요. 시티그룹은 12일 중립 의견과 함께 274달러의 목표 주가를 내놨고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10일 제시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각각 310달러와 248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셔도 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를 8월 8일에서 10월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사실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장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런 UBS의 매도 리포트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테슬라.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좌우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 그려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밤 테슬라의 주가 역시 상승하면서 2.99% 상승하면서 248달러 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248달러, 25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300달러에 향하고 있는 테슬라. 과연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미국 주식 관련한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